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텐츠는 이번에 이제 8월 7일 이제 오후 10시에 올드 트래포드 이제 맨유 홈구장에서 1라운드 브라이턴과의 경기가 있었죠. 물론 뭐 경기 결과는 이제 2대 1로 패배를 했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또 많은 이 맨유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쓰라린 패배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지난 시즌의 순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맨유는 6위였고 브라이턴은 9위였고 약간 좀 그리고 맨유가 브라이턴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좀 저는 나름의 확신이 차 있었고 테나흐 감독 부임 이후 이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서 좀 시즌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맨유의 경기를 무조건 또 나쁘게 본 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포메이션별로 이제 장점과 단점 이제 한번 제가 꼽아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총평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번 경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얻어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번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포티비 이 선발 라인업 기준으로 이 라인업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키퍼에는 당연히 다비드 데헤야 이 키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는 이제 루크쇼, 그리고 맥과이어, 마르티네스, 달로 선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는 맥토미니, 프레드, 그리고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제 레시포드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포워드에는 이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나왔었죠. 이 후보에는 이제 히튼 선수, 그리고 호날두, 말라시아, 바란, 완비사카, 반더비크, 엘랑가, 가너, 가르나초 선수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뭐 골키퍼는 뭐 워낙에 뭐 다비드 데헤야 선수가 뭐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골 먹힌 것들이 골키퍼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키퍼는 제외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센터백 맥과이어와 마르티네스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좋게 봤었습니다. 이 센터백들이 특히나 이 맥과이어 선수의 장점을 정확히 테나흐 감독이 찝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번 시즌에 굉장히 부진을 하면서 선수가 이 맨유 팬들에게 폭탄 테러 위협까지 이제 있었던 맥과이어였지만 이번 1라운드를 보면은 또 이만한 수비수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물론 뭐 발이 좀 느려서 이 뒷공간이 뚫리는 모습은 종종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수비에서부터 롱패스 그리고 또 수비 능력도 또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근데 이 진짜 이 맥과이어의 롱패스, 이 정말 정확한 롱패스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 테나흐는 이 맥과이어의 능력을 정확히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저번 시즌의 아쉬운 모습은 좀 뒤로 하고 이 테나흐의 이 다이렉트하고 수비에서부터 이 롱패스 등을 활용해 전달하는 전술에는 또 이만한 선수가 있을까? 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맥과이어가 이번 그 1라운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이 맥과이어의 활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발 라인업을 봤었을 때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와 이 맥과이어 선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솔직히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센터백으로 만약에 놔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 제공권 차이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경기에서도 제공권적인 문제가 조금 드러난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반대로 이 둘이 아니었으면 수비에서부터의 이 깔끔한 전개와 이 다이렉트한 패스들이 전개가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불안감은 솔직히 맥과이어 선수가 좀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많이 전 시즌에 좀 저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욕하면서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 쪽이 좀 더 가까웠을 정도로 맥과이어 선수가 좀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영입이 된 만큼 맨유에 적응이 더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좀 아쉬운 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 마르티네스 선수도 역시나 이 강하게 깔아차는 다이렉트 패스 이거 정말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공격 전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수비가 아쉬워서 아쉬웠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마르티네스 선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라운드에서는 이 센터백들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아쉬운 부분 없이. 그리고 이제 윙백들입니다. 이 쇼 선수와 달로 선수였죠. 수비적인 미스들과 이 공격할 때의 미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아쉬웠던 건 루쿠쇼 선수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달로 선수 먼저 얘기하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막 알리스테르 선수의 자책골 판정이 되긴 했지만 달로 선수의 이 스스로 헤딩,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헤딩과 이 등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에는 또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고 위협적인 크로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날렸었던 그 장면에는 브라이튼 선수가, 근데 그거는 달로 선수만의 실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상대 수비의 이 마크도 굉장히 좋았고 그거에 이어지는 압박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달로 선수가 패스를 잘못해서 그런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초반 장면에요. 완전 시작 장면에. 그리고 이제 루쿠쇼 선수는 이제 좀 아쉬운 걸 얘기해보자면 그냥 완전히 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전술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중에 특히 이 루쿠쇼 선수와 레시포드 선수가 자꾸 포지션이 겹치는 듯한 모습이 정말 자주 많이 보였었습니다. 특히나 이 2대1 패스를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루쿠쇼가 2대1 패스를 하면서 이 안쪽으로 루쿠쇼 선수가 들어가는 건 움직임도 좋고 이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인 듯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포지션이 자꾸 겹침에 따라서 이 루쿠쇼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자꾸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히트맵 한번 보시죠. 히트맵을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시포드 선수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은근히 왼쪽 측면 쪽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쇼 선수의 이 위치가 거의 비슷하거나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쇼 선수가 그냥 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술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명이 아무래도 이 축구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분배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 왼쪽 좀 몰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달로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쇼 선수는 이 전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이제 홀딩 미드필더, 이 프레드와 맥토미니 선수입니다. 이 프레드 선수는 이 예상대로 이 라볼피아나로 사용이 되면서 3백의 한 축을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1라운드에는 호날두가 교체 투입될 때 의외로 이 라볼피아나로 사용이 되고 있는 프레드 선수가 교체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2대 0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반대의 생각입니다. 이 프레드 선수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험한 패스미스들도 있었고 두 번째 골 때는 이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또 골을 넣었을 때 이 세컨볼을 너무 늦게 따라붙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컨볼이라는 게 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 그로스 선수가 뒤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었던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미 한 골을 넣었었던 파스칼 그로스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파스칼 그로스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정확한 마킹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임도 미리 예측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조금 늦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로스 선수의 위치조차 모르는 듯한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물론 그 골의 책임이 오로지 이 프레드 선수에게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 상황이 아니었었더라도 프레드 선수는 아쉬웠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적 뉴스를 보면은 제일 많이 뉴스가 나고 있는 거는 이제 라비오 선수 그리고 혹은 이제 잘 성사가 되면은 이 프랭키 데용 선수가 영입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마 오게 되면은 이 프레드 선수를 대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맥토미니 선수는 공격적인 모습도 이 수비적인 모습도 물론 좀 수비적인 모습은 조금 과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해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짜 정말 좋은 자원으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기 전반전 때 이 슈팅이 굴절된 거기는 하지만 이 부페에게 컷백도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기회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와 이 윙어 이제 레시포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산초 선수가 있었죠.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맥토미니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었을 때 골대 쪽에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좋은 골을 넣을 수 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토미니의 이 슈팅을 막기 위해서 이 맥토미니 선수 쪽으로 골키퍼가 방향이 약간 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좀 공간이 좀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좀 좋은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고 또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좀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거 한 장면 때문에 비난을 받기에는 좀 전반적인 움직임과 플레이메이킹 뭐 이런 전반적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맨유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팬들이 기대하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저 좀 아쉬운 것뿐입니다. 뭐 결정력을 조금만 더 잘 신경 쓴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산초 선수는 단 1회 슈팅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공격적인 위치에 놓인 산초 선수가 뭐 프리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던 이 산초 선수가 좀 너무 아쉬웠다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슈팅을 1회도 가져가지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못했다고 말하는 게 좀 맞는 말이겠죠. 또 이제 경기장 안에서의 존재감도 많이 없었고 경기장 안에서의 이 존재감도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산초 선수의 이 재능을 알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또 이제 멋진 이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그 반대쪽에 있었던 이 레시포드 선수는 좀 할 말이 없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반 48분에 이 에릭센 선수의 크로스 장면은 솔직히 좀 길었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못 잡아서 너 이거 왜 못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이건 좀 억가의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59분, 이 호날두 선수의 좋은 움직임 이후에 이 상당히 좋은 패스는 이 호날두 선수가 옵사이드라도 이 골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골도 안 됐기 때문에 부심의 판단만으로 옵사로 판정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골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호날두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어서 그 전에 선을 그어봤으면 또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찬스를 놓친 건 선수 본인도 할 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 레시포드 선수의 이 좀 절망하는 장면은 솔직히 좀 본인도 좀 잘못한 거를 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찬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이제 골을 못 넣었을 때는. 근데 이제 골키퍼가 이제 팔을 뻗었을 때 골키퍼는 이미 역방향에 걸린 상태였는데 팔을 뻗었을 때 막힐 만큼 찼다는 건 애초에 못 넣을만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64분에 이 레시포드에게 정확히 가는 크로스는 하늘로 또 날려보냈습니다. 결정력이 정말 형편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억지로 칭찬을 하자면 그런 찬스들을 어쨌든 그런 찬스들의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건 좋은 위치 선정을 잘하는 선수라고도 칭찬을 할 수는 있겠죠. 좀 억지로라도 칭찬을 하자면. 근데 레시포드 선수는 좀 결정력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에는 이제 에릭센 선수와 호날두 선수가 있었죠. 이거는 스포티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티비의 이 라인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완전 스트라이커 역할로 했다기에는 좀 애매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또 스트라이커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트라이커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센의 일단 초반 영입부터 일단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입 자체가 많은 기대를 이제 맨유 팬들은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 에릭센에 대한 영입이 아니라 그 맨유가 어떤 라인을 또 보강할까, 어떤 좋은 선수를 데려올까, 약간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당시에 좀 말도 많았고 맨유 팬인 제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좀 만족스러웠던 영입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릭센은 이 맨유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확한 패스와 또 위협적인 슈팅, 그리고 이 수비가 담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전반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느껴졌고, 에릭센 선수가 볼을 잡을 때는 이 어느 위치에서든 기대감을 잔뜩 갖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센은 좀 반대의 의미로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레시포드 선수와 이 반대의 의미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프리시즌 훈련 불참과 또 후반에 교체되자마자 또 집을 가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줬던 호날두지만, 이 번뜩이는 움직임은 역시 호날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상당히 맨유 팬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고 최근 뉴스에서는 뭐 선수들조차 그에 대한 존경심을 다수 잃었고 라커룸 분위기를 해친다는 생각까지 뭐 좀 드는 선수들이 그런 생각도 요새 들 정도로 조금 싫어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돼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호날두 선수가 워낙에 탑 클래스이기도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약간 좀 그 라커룸에 일단 맨 꼭대기에 있었던 선수고 그 맨유 안에서도 맨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 머리 위에 있으려고 했었던 그 호날두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이 감독은 선수가 슈퍼스타건 뭐든 간에 이 감독이 재량껏 선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챔스 진출 팀들에게 이 대착이 좀 까이면서 본인들의 행동을 좀 반성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반성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워낙에 이 자기애가 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자신의 위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만심도 아주 조금은 깎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뭐 경기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자면 호날두 선수는 오프 더 볼도 역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호날두에게 조준하고 크로스나 패스를 했었으면 비겼을 수도 아니면 혹은 또 이제 이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뭐 득점력이나 오프 더 볼 능력 쪽에서는 좀 깔 수 있는 게 좀 없기 때문이겠죠. 뭐 좀 포지션별로 좀 좋았던 모습과 좀 안 좋은 모습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브라이턴과의 경기는 좀 아쉬운 경기 결과를 좀 맞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맨유 팬들이 이제 프리시즌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테나흐이기 때문에 맨유에게 굉장히 좋은 이 결과를 기대를 했지만 하지만 이 좀 좋은 전술들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맨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좀 덜 다듬어졌기 때문이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선수들이 익숙해지면 더욱 좋은 경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좀 보강해야 될 거는 공격진들의 전체적인 이 결정력 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었던 선수들의 포지션이 자꾸 겹치는 문제들도 좀 해결하고 이 프레드 선수는 대체할 선수를 데려오든 아니면 뭐 프레드 선수의 이 실수를 줄이면서 기용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이 1라운드에서 이 맨유와 브레이턴 경기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플레이어는 에릭센과 맥과이어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센 선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맥과이어 선수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너무 좋은 수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좋은 수비뿐만 아니라 진짜 이 롱패스와 이 진짜 다이렉트한 패스들은 정말 이 선수가 맥과이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롱패스와 정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브렌트포트 이제 경기인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연습을 또 잘하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잘 대비들을 한다면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시즌에 맨유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